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온 무빙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인기몰이입니다. 한국판 히어로물인데 내용이 꽤 탄탄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 지인 중 어떤 사람이 결말을 다 미리 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재미가 뚝 떨어졌는데요. 너무 억울한 나머지 저는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가 아닌 주식시장에 대해서 스포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국 상황을 정리드리면서 이것과 함께 한국 증시를 다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달러 강세인 구간이기 때문에 한국보다 미국 증시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중이고 이것은 당장에 꺾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달러 강세 및 미국 증시의 상대적인 강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것은 독일 경제 성장률 상황을 나타낸 것인데요. 독일 경제는 이미 저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현재 독일과 유럽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로화의 약세와 달러 강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경제도 마냥 탄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미국은 회계 연도가 10월 첫째 날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의회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딱 민주당과 공화당이 셧다운을 피했다는 소식이 나와서 멋쩍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쓱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셧다운 시점 9시간을 남기고 미국 하원이 9월 30일에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의 임시 예산안에 대해서 찬성 339표, 반대 91표로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압도적인 찬성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할 것이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합의 서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다 통과가 되어 있을 거라 봅니다.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원 의장이 29일에 임시 예산안을 한번 올렸습니다. 이때에는 기존 예산안을 삭감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반대하면서 임시 예산안이 부결되었죠. 하지만 이번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예산안을 동결시켰고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하는 재난지원 예산 160억 달러를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크라이나 지원 금액이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합의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합의는 임시 합의입니다. 정부 셧다운 위기는 45일간만 미뤄지게 됩니다. 최소한 11월 중순까지는 정부의 예산이 계속 흘러가면서 우려했던 행정마비는 없을 전망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모든 악재가 끝났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국채금리가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증시가 안심하고 오를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 봅니다. 국채금리는 조달 비용을 나타내잖아요. 이렇게 높은 조달 비용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증시가 마음 편히 오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높아진 국채금리를 진정시켜줄 만한 이벤트가 하나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를 보면 8월달 물가는 꽤 진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9월달 물가도 진정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 기준으로 물가는 피크를 치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물가 피크를 확인하면서 이것이 국채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견이지만 다음번 물가 발표 때 물가만 진정되는 게 확인되면 혹시 국채금리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에 내성이 생기면서 증시의 반등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9월 물가가 발표되는 10월 중순쯤에 증시가 오르게 된다면 미국 증시 내에서는 3분기 매출 총이익 개선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4분기에도 개선 지속 전망되는 업종에 주목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나증권에서 보고서를 최근에 내놨습니다. 이 섹터는 바로 유틸리티, 반도체, 미디어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유틸리티는 흔히 말하는 방어 업종이고요. 반도체는 다들 아시는 그 반도체 맞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편하게 줍줍하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상승에 베팅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투자 난이도가 매우 높은 시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히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은 영상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렇게 스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국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2021년 6월 달에 피크를 치고 이렇게 쭉 흐르다가
2022년 12월, 23년 1월 달에 바닥을 다지고 현재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상 코스피 지수는 두 가지 경제 지표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만 OECD 경기 선행 지수와 한국의 수출 증가율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는 좌지우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경기 지수에는 동행 지수와 선행 지수가 있습니다. 동행 지수는 말 그대로 현재의 경제 상황을 지수화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 지수는 앞으로 6개월 이후의 경기 상황을 전망하여서 지수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현재 상황이 아닌 미래의 상황을 선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행 지수보다는 선행 지수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의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증시가 피크를 쳤었던 2021년 5월 달에 함께 피크를 쳤고요. 증시가 바닥을 다졌었던 23년 1월쯤 바닥을 함께 다졌습니다. 한두 달 차이는 있어 보이지만 피크와 바닥 시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만 보면 정확하게 경기 선행지수와 증시가 한 몸처럼 움직인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얼추 비슷하게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경기 선행지수가 꺾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선행지수가 여전히 오른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9월달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 것은 일시적인 조정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는 수출 지표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한국의 수출은 21년 4월 달에 피크를 쳤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죠. 아직도 한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마이너스 증감률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 한국의 수출은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매월 첫째 날에는 전달의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수출 지표뿐만 아니라 수입 지표, 무역 수지, 전체적인 무역 관련된 경제 지표가 발표되곤 하죠. 10월 첫째 날에 한국의 9월달 수출 금액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측은 전년 동월 대비 9.1% 감소할 것이다. 이런 식이었었는데요. 실제로 까보니까 4.4%밖에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예상보다 수출이 좋았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에서 수입을 뺀 9월달 무역 수지를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무역 수지가 17억 달러 흑자 이렇게 예상을 했었지만 실제로 까보니까 이것의 2배 이상인 3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버렸습니다. 예상보다 엄청나게 큰 폭의 흑자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황령 흑자라고 하지만 흑자인 게 어딘가요? 그리고 예상치보다 더블 이상의 흑자가 났죠? 이것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른쪽 아래 한국의 무역 수지를 보면 9월달 이렇게 우뚝 솟아있는 게 보이지 않나요? 여기까지 들으면 증시가 폭등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아니라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남은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는 재료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증시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무리라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현재 역대급 재정 적자를 감내하면서 경제를 무리하게 불태우고 있고요. 한국도 GDP 성장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추세적인 우상향을 그리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서 섹터별로 성장이 나오는 섹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잘 선별하여 투자를 한다면 부담 없이 우리의 부를 축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 때부터 4년째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의 가격으로 멤버십에 오시면 어떤 섹터가 지금 유리할지, 어떤 섹터가 지금 바닥일지, 그리고 어떤 섹터가 위험할지 이러한 흐름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여러분께 정리를 드리고 또한 유망 종목들도 함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커피 한 잔 하지 않겠습니까?